김성환의 시사야.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과거사 논란, 역사 바로 세우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흑인 인권을 탄압했던 인물들의 동상과 상징물을 철거하자, 이런 요구와 또 실행에 옮기는 그런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인면 오늘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불러온 미국과 유럽의 역사 바로 세우기 열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지금 역사 바로 세우기 우리가 많이 썼던 단어가 표현인데, 그렇죠. 네네. 외국에서도 이런 게 또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새삼 느끼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콜럼버스의 동상들이 지금 훼손되고 있다고요. 가장 대표적이죠. 지금 미국 전역에서 최근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동상이 머리만 잘려 나갔거나 아니면 통째로 끌어내려져서 물에 빠지는 이런 시위대에 의해서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콜럼버스는 그동안 미국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영웅 대접을 받아왔죠. 그래서 서인도 제도에 콜럼버스가 처음 도착한 때가 10월 둘째 주 월요일 이었는데 이날을 콜럼버스의 날 공휴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의 동상이 공격을 받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날만 되면 굉장히 큰 퍼레이드가 매년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의 영웅에서 인종차별의 원흉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 네. 또 이것도 사실 서구적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네. 원래 거기 원주민 다 살고 있었는데 누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제가 놀라운 건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 그 목록에 콜럼버스가 있었거든요. 네, 다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럼 요즘도 있을까? 왜냐하면 평가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검색을 해봤는데 요즘도 아이들 위인전 목록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에 남들이 가지 않은 탐험을 시도한 사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느 한 놀랐습니다. 역사만 부각하고 네. 다른 역사는 지워버렸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바이킹이 먼저 발견했다고 하는 게 그런데 말이죠. 네네. 참 이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근데 콜럼버스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눴던 이런 얘기들 때문에 네. 사실 역사적인 평가가 엇갈렸던 인물이긴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사실 유럽에서는 그렇게 평판이 좋은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서 이사벨라 1세 여왕을 속이고 아메리카로 건너갔는데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원주민을 수탈해온 악랄한 사기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만 좀 위인으로 기념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연구 결과를 슬슬 보니까 서인도 제도에서 저질렀던 만행들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1492년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서인도 맞아요. 제도에. 유명하죠. 네. 이 해가. 근데 1504년에 스페인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카리브해 일대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 지역을 히스파니올라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총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스페인 본국에서 이제 떠나올 때 빚을 졌으니까 그걸 갚으려고 원주민들에게 귀금속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귀금속이 없거든요. 대규모 금광도 없고. 그걸 알게 되니까 원주민들을 강제로 잡아서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게 강요를 했는데, 문제는 이때 콜럼버스나 스페인 탐험가들이 이렇게 북미 남미 지역에 들어가면서 원주민들이 콜레라나 천연두 같은 질병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관장한 섬들에서 3, 4년 사이에 30만 명이나 되는 원주민들 한 90%가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부릴 원주민이 사라지니까 이제 콜럼버스가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수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 그 노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대륙에 흑인들이 처음으로 끌려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1865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될 때까지 1,500만 명 이상의 흑인들이 미국 대륙에 강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 흑인을 좀 이용한 대규모 농장 경영 수법을 완성한 인종차별의 근원을 만든 인물이다. 이런 재평가가 좀 내려진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제 콜럼버스와 그 당시에 이 스페인이나 네. 이런 쪽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했는지 네, 흑인하고 네. 당시 원주민들한테 네.
뭐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인데요. 남부연합 관련 기념물들도 철거가 될 예정이라고요. 왜냐하면 남북전쟁 당시에 이 남부연합은 뭐 우리는 노예제 해방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계속 지지를 좀 내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남부연합의 수도가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십니다. 근데 도심 한복판에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동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 장군 동상을 포함한 남부연합 관련 기념물들을 철거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약간 보류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철거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놨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결정이 적지 않은 그런 상징을 지닌다 이런 평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남부연합군 장군들의 이름을 딴 부대나 기지 명칭이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변경 요구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국방장관과 육군장관은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명을 검토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동상이나 기지들이 있는 곳이요 다 남부주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을 의식해서 보수적인 백인 유권층을 겨냥해서 기지 명칭 변경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때 남북전쟁 당시에 그 남부연합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처음 사용했던 남부연합기도 퇴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거 참 그냥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인데 네. 그걸 다시 정치로 끌어오니까 또 이상한 모양이 그러니까요. 나오는데요. 네.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국 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동산도 철거될 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시카고 남부의 한 공원에 116년 된 워싱턴 전 대통령의 동상이 있는데요. 네. 이곳이 얼마 전에 노예 소유주 이렇게 낙서로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 워싱턴은 굉장히 미국인들에게 초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아왔던 인물인데요. 이제 이렇게 낙서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대농장 지주 출신으로 노예를 소유했던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예를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의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일었는데 반면에 워싱턴은 우리 역사의 일부다라면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징들을 다 지워버리면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신 워싱턴이 미국사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과격해 보이는 느낌도 받긴 하는데 한 번쯤 논의해 본다고 하는 네네.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영국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17세기에 사업을 했던 에드워드 콜스턴이라는 사람의 동상은 아예 지금 밧줄로 당겨서 쓰러진 다음에 강물에 내던져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 17세기 후반에 아프리카에서 한 10만여 명을 끌고 와서 노예로 팔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선사업가가 됐거든요. 죽을 때 전 재산 굉장히 많은 돈이었는데 이걸 자선단체에 다 기부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틀이라는 지역에 학교랑 병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뭐 병원이라든가 학교도 생기고 거리도 생기고 동상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졌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콜스턴의 노예무역 활동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아예 동상이 완전히 철거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도 자유롭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식민화를 주도한 기업가 겸 자선사업가 세실 로즈 동상 철거 때문인데요. 상당수 동문관제 총장은 공도 많은 인물이다라면서 지금 철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이 포함된 케이프 식민지 총독을 지냈거든요. 근데 사망 후에 굉장한 거액을 남겨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로즈 장학재단이라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도 수혜를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네.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세계에서 양대 굉장히 유명한 장학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철거를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장학금을 받았던 동문들이 그럼 내가 거액의 기부금을 앞으로 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 추진이 무산된 적이 많았습니다. 처칠 네. 수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네네. 들었으니까. 전 총리. 네. 예.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또? 그러니까 지금 런던 의회 광장에 처칠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제 아마 런던 쪽에 여행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동상에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라고 쓰여진 종이가 붙었고요. 인종주의자라는 낙서가 또 행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는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영웅인가 아니면 영국 제국주의를 옹호한 인종주의자인가 이런 논란이 일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낙서를 하는 사람들
전문가들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처칠 전 총리가 영국 연방의 식민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일삼았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물론 공을 세웠는데 영연방을 침입한 나치랑 싸운 거지 흑인이나 유색인종을 위해 싸운 게 아니다. 식민주의를 위해 싸웠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근거로 드는 게 있어요. 1943년에 인도에 쌀 수탈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아사한 벵골 대기근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부 역사가들의 주장이 있어요. 예. 처칠이 인도 사람에 대한 인종적인 증오심에서 쌀 수탈을 지시했고 결국 벵골 대기근으로 이어져서 300만 명을 굶어 죽게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그런 주장이 나올 법한 상황이긴 한데 네네. 앞서 이제 말씀 잠깐 했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네. 나치를 물질르고 네. 결국 이제 승리로 이끄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을 구한 영웅이다. 2차 대전 패배 위기에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금도 높거든요. 그래서 시위대가 이렇게 동상을 훼손하니까 많은 런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그럼 청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섰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처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행적 때문에 2차 대전에서 보여줬던 처칠의 모습이 묻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한 인물을 평가할 때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칠이 살던 시대랑 지금 2020년의 상황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잣대로 인권 문제를 바라보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이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 지금 하지만 이제 처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면서 처칠 동상주의에 지금 간이 보호막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더 이상 훼손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극우파들이 나섰어요. 그 지금 처칠 동상 훼손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면서 이 의회 광장에 넬슨 만델라와 마하트마 간디 동상이 같이 서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이걸 파괴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만델라와 간디 동상에도 똑같이 보호막을 씌워서 지금 보호에 나섰습니다. 근데 샤를 두골 전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 여기도 동상은 왜 동상 훼손된 거예요? 여기도 정말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노예제 예. 지지자라는 낙서가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루어진 건데요. 역시 드골도 거의 국부처럼 추앙받는 인물이잖아요. 예. 프랑스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프랑스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중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근데 프랑스의 노예제도는 드골 전 대통령이 태어나기 42년 전인 1848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종차별과 드골 전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들이 분석하기로는 드골에게 반감이 큰 세력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구실로 파괴적인 행위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도 과거의 인물을 현대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반론도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드골은 비시 정권을 무너뜨리고 프랑스를 다시 세운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닌데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관계는 직접적으로 네, 없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했을 거다. 이제 이런 건데요. 우리 이제 친일이다 네,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하고도 또 맥이 맞닿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을 그렇죠. 논란인데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진짜 유럽으로 확산하고 네네.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좀 뭔가 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모습이. 그렇죠. 처음의 그동안은 모습하고는. 네, 흑인에 대한 차별을 중지해라.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사실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유럽 정치권이 그동안은 그렇게 뭐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본격적인 반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 구조적인 개혁 논의로 올막을 동력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인종차별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전원이 백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각급 기구에서 소수인종이 과소 대표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치를 취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플로이드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상당수가 이제 개인적인 일탈 이렇게 치부돼 왔는데 이번에는 유럽 지도자들이 잇따라 이제 사건의 유감을 표명하기도 하고 이래서 목소리를 좀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럼 유럽은 왜 그렇게 소극적 대응을 했을까 이렇게 살펴보면 역사적인 경험이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노예제도가 400년
5년간이나 지속됐지만 유럽 내에서 인종차별의 뿌리가 된 건 제국주의 식민지 사람들이 건너온 1960년대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조사를 최근에 해보면 인종차별에 대한 심각성은 미국만큼 심각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이제 굉장히 크게 불거지면서 유럽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시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유럽에서도 인종적인 불의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럽의 역사를 지금 다시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되는가? 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이런 숙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과거와 상징적으로 결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반면 네. 아픈 역사도 역사다. 그래서 이제 후대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것들로 남겨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국주의 시대의 단죄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인권 착취와 말살에 적극 개입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당시에 만연했던 노예제나 식민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을 똑같은 잣대로 이렇게 좀 분석을 비판을 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이걸 좀 나눠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일단 유럽 주요국 정부는 잘잘못을 떠나서 역사적 상징물은 보존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린 좀 제3세계 국가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네, 보통의 그렇죠. 경우에는. 네. 사실 제국주의의 폐해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 그렇죠. 역사의 그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사실은 반성을 공개적으로 해야죠. 해야죠. 네. 네. 많이 사과도 하고요. 예, 해야 맞아요.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거에 좀 인색했다고 하는 지적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오히려 좀 분출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실 생각도 독일도 과거사 반성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식민지를 거느렸던 국가에 대해서 사과를 하진 않거든요. 배상을 하거나 오히려 나치의 그런 네. 독일은 후기 제국주의 그러니까요. 쫓아가다가 오히려 네, 문제가 생긴 네, 국가고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곳은 아유, 정말 네. 옛날에 끔찍한 일을 많이 많이 저질렀죠. 했죠. 네. 근데 무엇보다도 유럽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슨 영국 총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반인종차별 시위에 참여한 수천 명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인종적 차별과 불균형 문제를 다룰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사 사법제도뿐만이 아니라 교육, 고용, 건강, 학문 모든 일상의 불평등한 측면을 한번 조사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인종차별 같은 모든 차별과의 싸움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그래서 평등을 위한 새로운 결정이 앞으로 취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 반응이 더 훨씬 앞서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사건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미국 정부가 보여주거나 미국 대통령이 보여주는 네. 모습하고는 완전히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대비가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역사배로 세우기 열풍이 동상 같은 상징물에 좀 집중되어 네.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논쟁을 좀 더 확대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관련 인물과 연관된 건물이나 거리 이름 상당히 많거든요. 외국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참에 삭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대 여론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잣대로 역사 속 인물을 단죄하는 게 과연 옳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프랑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고 그래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은디아의 대변인은 인종차별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일부의 이름은 지울 필요가 있다 이런 찬성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중립적인 대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을 그냥 무작정 삭제하기보다는 인종평등에 기여한 새로운 인물들의 이름도 거리나 건물 이름에 좀 많이 담아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예 문제가 된 사람들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 표지판이 있으면 그 옆에 관련 설명을 달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의 과오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거를 정확히 알리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논쟁 한번 좀 잘 지켜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계인면 뇌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